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은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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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 기업과 공공기관들에서 요즘 면접 전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종합교육기업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면접 유형 1위가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위는 등산, 술자리 등 이색 면접이고 3위가 토론 면접인데요. 요즘에도 좀 압박 면접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압박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어떤 점을 알고 싶은 걸까요? 요즘에는 그 서비스 업종이나 영업 제외하고는 압박 면접을 좀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압박 면접이 필요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뭐 수험생들이 우리 취준생들이 자초한 면도 있어요. 왜요? 워낙 포장을 잘해와요. 이 포장을 벗겨서 날 것을 보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안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면접관들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하나는 방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좀 평가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확 몰아넣고 당황했을 때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건가요? 그리고선 뭔가 그 차분함을 잃었을 때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압박 면접을 쓰기도 합니다. 이 압박 면접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진짜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리고 3위를 보니까요. 싫어하는 면접 유형의 3위가 토론 면접으로 꼽혔거든요. 이 토론 면접은 취준생들은 싫어하지만 기업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토론 면접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 때는 아무래도 환경상 좀 비대면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좀 PT 면접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 약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종료가 되면서 대면으로 이제 면접을 좀 많이 진행을 할 수 있는 특히 올해는 GS그룹을 포함을 해서 대거 기업들이 이제 토론 면접이라는 것을 실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토론 면접이 굉장히 평가 요소로 정말로 좀 좋은 툴이다라고 실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 면접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유의점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찬반 토론입니다. 찬반 토론. 이 찬성이라는 것과 반대라는 것이 본인이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어진 그 환경과 관련돼서 논리를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속한 그 조직 내에서 너무 좋게 애써서 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조용히 하지도 않으시면서 이제 논리적인 주장과 이유와 근거 스텝으로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팁까지 함께 주셨네요. 자,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범현대가의 일원이 되어보아요. 현대제철 대 현대종합금속. 네,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에는 범현대가인 현대제철 대 현대종합금속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범현대가면 여전히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인기 많죠? 네. 이게 기업 실제 좋은 것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잖아요. 현대 앞에 붙으면은 뭔가 묵직하고 안정감을 주고 뭔가 자부심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주축이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렇죠. 스텔라쌤 주변 취준생들도 현대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룹인가요? 아무래도 네, 5순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그룹의 창립자 분이신 이제 가족분들과 연계가 있는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태성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정성 측면에서 나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좀 선호하는 기업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기 많은 이 현대가 범현대가에 속하는 두 기업이죠. 오늘 현대제철과 현대종합금속의 체연 대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게 1953년에 설립됐는데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철강 회사입니다. 포스코가 1968년에 만들어진 거 보면 15년이나 앞서 있어요. 그렇게 좋은 빨리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곳이고요.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의 전기로 제강사입니다. 전기로로
철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고요. 국내 두 번째로 큰 고로 제강사입니다. 그리고 철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철강을 사서 우리가 개인으로 소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철강은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기초 소재고요.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건설에도 쓰이고 가전, 기계 모든 분야에 쓰인다. 그래서 우리 없어서는 안 되는 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산업의 근간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회사이고요.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활용한 1기가파스칼급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1기가파스칼이 어느 정도냐면요, 1mm 그 제곱밀리미터 여기 안에 100kg을 올려놔도 버티는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 최초로 전기로로 활용한 1기가파스칼급의 제품을 생산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세계 철강 협회 주관으로 2023 지속 가능성 챔피언 이라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전기차용 고성능 소재 시장 공략을 위한 감속기 기어용 합금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성 1.5기가파스칼 강판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받아서 상을 받았고요. 이 회사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매출액이 2022년 기준으로 27조 3,406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27조. 그다음에 직원 수는 11,622명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친숙하실 텐데요. 현대종합금속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기업이죠? 네, 제가 친숙해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현대가 우리 현대종합금속은요, 피복 그리고 충전 용접봉을 제조를 하는 글로벌 종합 용접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접봉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다소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접부에 부족한 금속을 보충을 하는 금속봉인데요. 이 금속을 아크 용접 또는 가스 용접을 할 때 두 부재의 접합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야금 기술과 그리고 고도의 공정 기술에 요구되는 장치 산업으로 소규모 철공서부터 건설 그리고 기계 그리고 화공 플랜트 등의 기간 산업에까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종합금속 그룹 내에요, 자회사도 존재를 하는데요. 물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현대글로빌이 있고요. 특수 용접 전문 기업인 현대 슈퍼텍 그리고 현대 P&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종합금속에서 진행을 하는 글로벌 행보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89년 후반부터 약 10년에 걸쳐서요.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요. 미국의 텍사스주 콜로시에에 생산 공장을 짓고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데요. 이 투자 규모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2,34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약 302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해서 콜로시 북산업단지 현지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관련돼서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22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요. 7,779억 정도의 규모고요. 사원수는 23년도 기준으로 880여 명 됩니다. 네, 현대종합금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종합 용접 기업이고 이번에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각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제철부터 알려주시죠. 예, 현대제철은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로 사업부, 그다음에 전기로 사업부, 그다음에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로 나눠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고로 사업부는 고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쇠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전기로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고로는 말 그대로 고예요. 높을 고. 한 100m 정도 되는 큰 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용광로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원료탄하고 철광석을 집어넣고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녹여요. 녹여서 쇠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탄소 배출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눈총을 받아요. 환경 오염의 주역.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하고 이 철강 쪽이 그런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큰 고로에다가
철 넣어서 철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 고로 사업부가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주요 제품들은 열연 제품, 냉연 제품, 후판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소개를 드릴게요. 열연, 냉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열연이라고 하면 우리 철 생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철 그리고 철에다 열을 가해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쇳물을 일단 만들었다가 살짝 이렇게 고체도 아니면서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말랑말랑한 거 있죠. 그 정도로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이 판재를 가지고 우리 애국가 나오면 보면 쇳물이 쫙 뻘건 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쫙 나가면 여기다 이제 압축을 합니다. 압연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냉연과 열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뜨거운 상태에서 압축을 하는 것. 이것은 열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열연이 지난 다음에 이걸 상온 0에서 한 3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다시 압축을 하는 거 있어요. 이걸 냉연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열연은 조금 거칠어요. 그리고 냉연은 조금 매끄러워요. 그래서 열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칠어도 되는데 건축이나 아니면 조선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고요. 냉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가전 조금 더 매끄러워야 되는 것 그런 쪽에서 생산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이해되셨죠? 고로사업부에서 주요 제품이 열연, 냉연, 후판이라고 있습니다. 후판은 두꺼울 후자예요. 두꺼운 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다 납품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와 조선에 납품을 하고요. 또 이제 전기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철을 생산할 때 높은 통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녹여서 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전기로는요. 그냥 그 재료도 달라요. 철 스크랩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요. 전기를 통해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탄소 배출이 한 75% 정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제품은 철근, 일반 형광, H형광, 특수광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형광이라는 것도 또 모르실 거예요. 형광은 모양이 갖춰진 어떤 단면을 다르면 H 모양도 나오기도 하고 I자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디귿자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기역자 모양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든 그 제품, 철 제품 이것을 형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납품하느냐. 우리 이거 많이 보던 데가 있을 거예요. 건축하는데, 건설하는데 보면은 이런 형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전기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소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주요 제품은 강관. 강관은 또 뭐냐? 원통형이나 강목 같은 그런 모양의 철을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강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 소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요 고객들은 자동차나 건설, 에너지 이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현대종합금속의 사업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스텔라 쌤? 네, 현대종합금속은요 2가지 사업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용접 사업인데요. 1977년에 이제 연구소를 이제 발족한 이래로 피복 아크 용접 재료, 그리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재료, 솔리드 와이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그리고 니켈 합 금강, 그리고 기타 용접 재료를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온 용강, 그리고 고강도강, 그리고 내열강 등의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수요 산업군은 조선, 그리고 해양, 건설, 원자력, 그리고 발전 플랜트용 특수 기능성 관련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계 사업 부문인데요. 기계 사업 부문은요, 친환경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학 기초 연구를 통한 불용성 전극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효율 해수 전기분해 전해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쌤들이 각 기업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성쌤부터. 예, 추천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고객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로에서 생산되는 그 판재류 제품의 주요 고객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자동차, 조선 이런 데거든요.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있잖아요. 네. 자동차, 현대자동차 있죠. 기아 있죠. 그리고 조선 또 현대 자체적으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고객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모빌리티 소재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자동차 부품 소재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 고객들 있죠? 자동차, 건설 또 있잖아요. 우리 뒤에 든든하게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데 숨어서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인지도가 적다는 거죠. 취준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돈도 많이 버는데 많이 알려져 있어. 그럼 다들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다들 포스코 들어가려고 난리 칠 때 우리는 슬쩍 현대제철에 원서를 집어넣자. 예, 이러면은 경쟁률도 낮을 것이고 괜찮은 기업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작업 환경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하는 회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강, 제철 뭐 이런 부분이 눈총을 많이 받는 데인데요. 그 안전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오염 이런 눈총도 많이 받는 곳인데요. 여기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요. 사족 보행 로봇 이렇게 강아지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보행 로봇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험한 곳에다 작업을 투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예. 유독가스도 대신 맡아주고 촬영도 대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굉장히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있다. 또 하나는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의 전기로 제강사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친환경이 미래의 큰 화두잖아요. 그런데 고로에서 생산하면은요 정말 오염물질들이 많이 생산이 돼요. 예, 그런데 여기는 전기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런 회사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안정적이고 내실도 있고 그리고 안전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 쌤도 이 현대종합금속을 추천하시는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현대종합금속을 추천하는 이유 저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업의 안정성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산업의 특성상 여러분 금속이 존재를 하는 한 용접봉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필수 안정적인 어떤 기업에 좀 입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도전 정신을 저는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하는데 이 현대종합금속은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하지 않았고요. 자체적인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극저 슬래그 와이어를 개발을 해서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수건이었었던 이 차체 부식을 해결할 제품을 처음 선보인 기업이기도 했고요. 일본 대형 자동차 업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수출을 나서기도 했고요. 선박용 정유기 사업 진출을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 용접기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는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내실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숫자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입사원 연봉 4,500만 원, 평균 4,500만 원 이상인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동업계 대비 굉장히 높은 급여와 그리고 복리후생을 갖고 있으니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까지 표현을 해주시니까 더 쏙쏙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범현대가에 속하는 두 기업입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종합금속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제철부터 볼까요? 예, 현대제철은 R&D 부문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이 11월 9일부터 11월 20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거치고 나서요. 인성검사 그리고 AI 역량검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면접 전형 신체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종합금속의 채용 정보 알아볼까요? 현대종합금속 신입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요. 1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고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서류 전형 그리고 1, 2차 면접 전형 그리고 신체 검사 및 후에 최종 합격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단계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은데 그럼 각 기업 채용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제철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현대제철은 지원할 때 공인 어학 성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그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스피킹 위주로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뿐만 아니라 토익도 보고요. 토플, 탭스까지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입 채용할 때는 이것도 영어 점수도 받는 반면 또 SPA라는 영어를 직접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해요. SPA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스피킹 시험하고 그닥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좀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R&D 채용인 만큼 이게 대부분 이공계 중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해요. 그 블라인드 면접을 첫 번째는 이제 그룹 면접을 진행하는데 4명 내지 5명이 한 조가 되어서요. 집단 인터뷰를 하는데 한 40분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2인 1조가 돼서 개인 인터뷰를 약 2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면접에 합격하게 되면 2차 면접을 진행하는데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 첫 번째 있습니다. 4명, 5명 정도가 한 조가 되고요. 집단 인터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면접도 해요. 개별 영어 면접. 여기가 그렇게 영어가 필요한지 싶은데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모습이 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영어 면접의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예, 많이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종합금속의 채용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현대종합금속은요. 일단 지역별로 채용 직무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포항 공장에서는 설비 관리팀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고창 공장에는요. 공무부 전기팀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본사에서는 영업팀을 이제 수출과 내수로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본사에서 물류사업팀 그리고 공장관리팀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본사 공장관리팀의 경우는 초대졸 전형입니다. 그래서 각 직무별로 조금씩은 상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해서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직무를 좀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각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채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현대제철 어떤가요?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거 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개발 부문에서는요. 강판 개발, 모빌리티 소재, 분리판, 특수광 제품 개발 이쪽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을 보면 여기 회사가 철강 내 판재 쪽이 58%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봉형강 부분이 32%예요. 그럼 이렇게 매출 규모가 큰데 여기 위주로 산업을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부분에서는 강판 개발, 특수광 제품 개발 이쪽에서 산업을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응용 기술 부분에서는요. 용접 기술, 건설 구조, 기술 지원 쪽인데요. 건설 구조 쪽이 조금 더 많이 뽑을 것 같다라는 저의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연구 부분 여기는 재선, 제강, 연주, 후판, 열연, 냉연, 특수광, 형강, 압연 이런 쪽에서 산을 뽑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후판 말씀드렸죠. 열연, 냉연 이런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은 던져드렸지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 부분에서는 저탄소 공정 부분에서 수소 환원 제철 그리고 신전기로 부분에서 산을 뽑고 있고요. 연구 지원 부분에서는 ACRM 인사 쪽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안 뽑습니다. 예, 그리고 생산기술 선강 부분에서는요. 재선 제강 부분에서 채용하고 있고 생산기술 아변 부분 저는 여기서 많이 뽑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냉연 그리고 냉연 1, 냉연 2, 그리고 냉연 3까지 있습니다. 후판에서도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방어적이신 것 같아요. 공격이 들어올까 봐 그런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래요. 네, 항상 공격을 받다 보니까 예, 미리 제가 제 얼굴을 때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종합금속의 채용 직무 알아볼까요? 생각을 사실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 지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인문 상경계 지원자분들을 위한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한번 직무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공계 분들께서는요. 포항 공장과 그리고 고창 공장 지역별로 직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항 공장의 이제 설비 관리팀의 경우에는요. 이제 국내외에 있는 공장들을 신증설하는 업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공장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 공장의 경우에는요. 이제 공무부인데 전기팀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이제 전기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증설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겠고요.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사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본사 서울에서는 이제 인문상경 계열 분들께서 지원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출 영업 그리고 내수 영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일단 수출 영업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용접봉 그리고 용접기, 철강을 영업을 하는 건데요. 해외의 어떤 신규 거래처들을 발굴을 하고 기존의 거래처들을 이제 판매를 촉진하면서 관리를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에 물류사업부, 물류출하팀도 지금 채용 공고가 열려 있는데요. 해상, 그리고 항공, 육상, 그리고 물류 사업까지 영업을 하고 사업을 기획을 하는 직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사 공장관리팀은요. 초대졸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사무지원 업무입니다. 국내외 공장과 그리고 생산 재고 현황을 취합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이고요. 서류 전표 정리를 하는 역할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경계 분들한테 많이 열려 있네요. 자, 오늘 현대제철과 현대종합금속의 채용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태성쌤부터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뒷배가 든든한 기업입니다. 말씀드렸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자동차, 건설, 조선 든든하게 우리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뒷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뒷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철강 생산할 테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자동차 생산해, 조선 생산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형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이다. 자부심 느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숨어있는 알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요. 포스코에 열광하면서 낼 때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슬쩍 현대제철에다 지원서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종합금속의 세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꼭 필요한 우리 산업군의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범현대가 현대종합금속의 채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신입사원분들의 초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업계 최고 대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산업군의 전문가로 성장하실 분들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감한 도전과 지속적인 개발로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시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